팀장 함께 하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팀장님과 함께 어떤 오피스텔이 좋은 오피스텔인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28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팀장님의 상담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팀장님 오늘 준비하신 강의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될지 그 체크리스트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토대로 한 주의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오피스텔 투자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 용도가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주거용으로 용도를 신고를 할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택을 몇 채를 가지고 있나 그런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이 용도만 가지고 따져본다면은 당연히 이 주변에 임차 수요가 어느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냐만 살펴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 세금 혜택까지 살펴보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용도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건물분에 대한 그 10%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거용으로 용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 혜택이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변의 임차 수요 더불어서 이 세금 혜택까지도 정확하게 따져보고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지, 어느 쪽으로 용도 신고를 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는 면적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그 상업용지에 많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지하로 땅을 깊게 파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한 75% 정도가 전용률이라고 한다면 이 오피스텔은 보통 한 45에서 55% 정도까지밖에 전용률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게 되면 이 분양 면적으로만 광고를 하면서 이 분양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 평당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주변의 아파트 평당가와 비교를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분양 면적이 아니라 이 전용 면적을 가지고 그 평당가를 계산하는 게 좋고, 주변의 시세를 사전에 파악할 때도 이 전용 면적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피스텔의 적정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오피스텔은 사실 차익형 투자 철학이보다는 임대 수익을 중심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에 좀 더 어울리는 투자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중요한데 보통 이 기존 금리, 시중 예금 금리의 한 3배 정도 이상이 된다면은 수익률이 괜찮은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114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서울시의 오피스텔의 연간 임대 수익률이 5.06%이고 이 경기도 지역은 5.38%로 오히려 더 경기도 지역이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오히려 멀어질수록 오피스텔 수익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형 투자를 조금은 내려놓고 수익형으로만 노려보시는 분들은 강남 지역보다는 뭐 강북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그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게 되죠. 그 후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지 여부인데, 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면 그 분양받은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이 환급 신청을 한다면은 먼저 환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주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던 것을 다시 추징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를 신고를 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를 했는데 그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 경우에도 주택으로 봐야 하나 그 여부인데, 만약에 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했다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시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사항을 맺고서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해버려서 이 과세된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인 분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 들어온 임대인하고 이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서 향후에 그 주택을 팔려고 했을 때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전입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상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제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겠죠. 특약사항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주거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도 사실 이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구제를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에서는 특약사항에 명백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놨고, 그리고 그 임대인이 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의무를 다 했다면은 그 경우까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조금은 어렵다는 그런 판례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오피스텔, 그러면 어떤 점들을 주로 살펴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게 좋겠죠.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 당연히 수요층이 좀 더 많겠죠. 그리고 이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는 주 수요층이 1, 2인 가구들이 주로 대부분이죠. 이러한 1, 2인 가구들은 대중교통편을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변에 임차 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남 지역이 오히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강남 지역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 공실에 대한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꾸준하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기 전에도 주변에 수요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이 너무 많은 곳이라면 그런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변의 오피스텔 매매가와 임대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거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주변의 매매가와 임대가,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서 그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오피스텔의 자체 경쟁력입니다. 이거는 동일한 입지의 오피스텔일 경우에 그 주거 시설이나 그리고 주차 환경,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임대가나 향후에 그 매매가까지도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 주거 환경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것도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죠.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만큼 그 차익이 지가 상승의 영향을 그렇게 더 많이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오피스텔도 지가 상승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 어느 정도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매물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총 6층 건물 중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층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면적은 대지지분 11.13제곱미터, 확장 면적 41.27제곱미터인 투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특징 중 가장 눈여겨볼 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 넓은 면적이죠. 주변의 시세에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실면적이 12.5평에 달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높은 완성도입니다.
이 건물에 이 1층에 필로티형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계식 주차 시설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굉장히 넓고, 이 건물 내부에도 엘리베이터와 CCTV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1, 2인 가구들을 배려한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 내부에도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자동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차인들이 몸만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임차인들의 수요층이 꾸준하게 받쳐질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영등포 지역 하면은 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에 따라서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은 곳인데 2, 3천만 원대 적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호재로 인해서 높은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처라는 점. 두 번째로는 이 영등포 지역은 주변 업무지구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죠. 그에 따라서 주변에 직장인 수요층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영등포동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서 향후에 유연하게 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매물의 위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영등포 지역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대형 업무지구와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죠. 먼저 동쪽으로는 불과 500m 거리에 이 여의도 업무지구가 위치해 있고, 여의도 업무지구로 지나서는 이 강남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고층 빌딩들이 증가하고 있는 공덕 업무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쪽으로는 올해부터 대기업들이 입주가 시작되는 이 마곡지구까지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속해서 직장인 수요층은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으로 해서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죠. 먼저 이 한강면을 따라서 공원시설들 굉장히 많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등 이런 대형 쇼핑시설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개발 호재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큰 틀이 될 수가 있는 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에 2030년도에 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와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갈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한양 도성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등 업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지역과의 접근성이, 그리고 연계성이 뛰어난 7광역중심지, 그리고 서울 자치구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12지역 중심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도심, 7광역중심지, 그리고 12지역 중심지를 순서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지역이 있죠. 바로 이 3도심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영등포 지역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 영등포 지역은 아직도 개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향후에 그 차익 상승의 폭은 더욱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의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지금 많은 지역이 재개발로 묶여있는 상태였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개발 제한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개발에 조금 어려움이 따랐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을 그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서 이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던 그 규제가 해제가 되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더욱더 박차를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역 부동산 지가 상승에도 더욱더 속도가 붙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매물지 서쪽을 지나는 이 서부 간선도로와 북쪽을 지나는 제물포 터널이 지하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서 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정체가 이어지던 서부 간선도로가 조금 더 해소가 되면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제물포 터널의 지하화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물포 터널 지하화는 이미 2015년도에 착공에 들어갔고 2020년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공 시점에 맞춰서 이 매도를 계획하는 그 단기 투자를 하기에도 매우 높은 차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매물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 매매가는 2억 4,800만 원으로 주변의 시세에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굉장히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가는 전세 시에 2억 2,500만 원에서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 실투자금은 1,8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사전에
그 투자 기간까지 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두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그 경기 상황 변동에 따라서 그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영등포동이 단기적인 투자 계획부터 이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까지 향후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매물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영등포동 신축 오피스텔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구 광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5호선의 환승역인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걸어서 7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 준공은 2018년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매물이고 총 10층 건물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4층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 면적은 대지 지분 8.01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은 28.98제곱미터로 실면적은 약 11평 정도가 되는 투룸, 이 지역에서는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투룸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는 이 중구 지역 하면은 서울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지하철 노선이 겹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번 매물 트리플 역세권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그 지하철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자체가 주택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에 따라서 높은 임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 중구 지역에 개발 호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에 따른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매물의 이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5호선의 환승역인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중구 지역에 세입자를 맞추다 보면 보통 이 동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는 상인들의 수요가 가장 많죠. 그만큼 동대문 시장에서 가까이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그 주택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번 매물지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동대문 시장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에 대한 영향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중구 지역 안에서도 그 주택의 가치, 이번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동대문 DDP가 들어서게 되면서 예전과 같이 다시 한번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면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면서 이 동대문 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그 상권은 더욱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던 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이어서 이 신세계면세점과 두타면세점 그리고 SM면세점까지 작년에 모두 개장을 했죠. 그에 따라서 이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동대문 시장과의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상권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면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까지도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권이 넓게 펼쳐지게 되면 반대로 이 주거 지역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중구 지역을 지적 편집도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상업용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나마 나머지 지역 중에서도 남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실제적으로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의 높은 수익률이겠죠. 이 서울시의 자치구별 오피스텔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서울특별시 중구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영등포구가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만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높은 월세를 받아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 가치 상승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매물의 개발 호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중구청에서 이 중구 지역, 더블 역세권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매물, 이 DDP 주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에 따른 가치 상승 영향 또한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역에서부터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 4.5km의 구간에 거대한 지하도시가 생기게 되죠. 향후 이 지하로
큰 길이 생기게 되면서 지하철역이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거대한 대형 빌딩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과 문화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도 집가 상승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매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바로 옆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구 지역 하면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죠. 그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 역시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가면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 역시도 더욱더 화려하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면서 주변의 집가 상승을 이끌고, 또한 상권이 확장되어 가면서 주택의 희소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안정감과 그 수익성 두 가지를 모두 노려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가격 살펴보게 되면 이 중구 광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매매가는 2억 9,900만 원이고 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투자 시에 실투자금은 2,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에서 120만 원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매우 높은 임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광희동 지역처럼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은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 그러한 원칙에서 볼 때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